안녕하세요. 주한영상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단 팝콘의 문을 열었습니다. 팝콘 라디오는 톡톡 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으로 서로의 목소리로 공감할 수 있는 달콤한 공간입니다. 팝콘 라디오는 달달한 휴식의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혜래님 대신해서 진행하게 된 임지은입니다. 아쉽게도 혜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못 오시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꼭 뵐 수 있겠죠? 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함께할 팝콘 여러분들 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봄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날씨 정말 또 쌀쌀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아우,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덕분에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벚꽃 구경은 좀 다녀오셨어요? 못 갔고요. 아쉽네요. 꽃 구경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그래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제 출근하는 버스에서 저희가 그 출근 지역이 영등포거든요. 근데 영등포가 또 벚꽃이 가장 많이 펴야 되는 그런 공간 지역인데 벚꽃이 조금 늦게 폈어요. 그래서 원래 현수막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그 차량을 통제하는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개화 시기가 늦다 보니까 연장을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또 벚꽃이 필만 하니까 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또 벚꽃은 또 너무나도 아름답게 펴서 그 영등포 오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또 많은 벚꽃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또 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어디를 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벚꽃이 핀 길 그 어딘가를 바라보신다면 한 번쯤 우리 웃음 한번 지어보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오는데 비가 왔잖아요. 네. 꽃비가 내리다. 아, 벚꽃이. 꽃비 너무 좋죠. 여기 오는데 꽃비 맞고 왔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꽃비야말로 정말 마음을 신선하게 이렇게 리프레시해주는 그런 기분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꽃비, 그 단어가 주는 그 뭔가 환상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드네요. 꽃비. 단어 오늘 또 기억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저희 팝콘이 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팝콘 라디오와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봄에 걸맞는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돌봄의 어떤 돌봄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돌봄하면 그 육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요새는 뭐 아이나 뭐 시니어 분들의 돌봄은 넘어서서 뭐 청년 돌봄 그리고 돌봄을 업으로 삼는 분들 를 위한 또 돌봄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돌봄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우리를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팝콘회원님들은 다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도 또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요즘을 보내는 방법도 있으실 테니까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봄이 되면서 뭐 계절이 지난 옷들도 정리를 하셨을 테고요. 또 대청소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좀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또 약간 빈 공간을 채우러 새 옷을 쇼핑하러 가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것이 어땠건 나를 위한 봄을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서 아쉽기도 하고 좀 애틋하고 설레는 계절이 바로 봄인데요. 자, 그러면 함께 듣고 보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봄에 대한 댓글을 조금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또 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니까 봄을 좀 표현하는 그런 댓글 여러분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정희 선생님부터
나와 우리를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심리상담가 심청희 임정희입니다. 저는 늘 많은 부분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돌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 모두가 아주 굉장히 숨차게 코끝에 진짜 숨이 차오르도록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돌봄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남들에게만 얘기하고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아니면 제가 만들어서든 올 여름만큼은 제가 많은 곳에서 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기 돌봄을 잘한 그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양양 강원도 양양에 이제 벚꽃을 아주 만끽하고 돌아오기도 했고요. 와, 너무 멋진데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이제 동구 도원역 쪽 그 철길의 이 벚꽃이 진짜 장관 아닌 장관이었다.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벚꽃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제가 복 터진 사람 아닌가. 그리고 또 인천대공원에서 벚꽃 축제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네. 제가 갔을 때는 벚꽃이 꽃망울만 올라왔어요. 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셉그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녹색의 아주 연한 그 녹색이 너무너무 이제 이 색으로도 색채 치료가 되는 그 느낌을 인천대공원에서 이제 받아왔고, 또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역 특성화본과 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희 워크숍을 월미도에 가면 인천역에서 이제 바다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타보셨나요? 아니, 저는 처음 듣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네네.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인천역에 들었거든요. 바로 내리면 네. 이 바다열차와 관련된 정거장이 4군데가 있는데 네. 그 4군데 중에서 이제 인천역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우리가 그 이제 인천 월미공원 뭐 이런 자유공원 이런 것이 이제 바다열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보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우리가 우연히 이제 바다열차를 타고 워크숍을 하는데, 그 바다열차 속에서 이제 인천 월미공원을 일단 먼저 내려다봤는데, 거기 역시도 대공원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파릇파릇하게 이 올라온 상태에서 벚꽃은 만개하지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워크숍을 끝내고 중식당에서 이제 워크숍 저녁 식사를 하고 자유공원으로 이제 또 산책 삼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유공원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 개화가 되는 시기다. 그런데 밤에 찾은 자유공원은 환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네, 불빛과 벚꽃과 이 녹색의 향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봄을 이제 선사를 이제 해줘서 제가 진짜 복받은 2025년 봄을 맞이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임상에서 항상 느끼고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최근에 정말 감정이 진짜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해주신 방금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봄을 느끼고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 내 감정을 읽어내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피곤하다 뭐 이제 이런 거로 심리적인 것에 대한 이걸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심리적 변화가 봄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분 변화와 무기력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봄철에는 우리가 이제 일조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또 기온 상승이라든가 알레르기 등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분이 들뜨거나 반대로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슬픈 감정이 밀려오는 현상, 이른바 우리 선생님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나 봄 타나 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갱년기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이게 그냥 눈물도 많아지고 막
괜히 화도 나고 오. 그리고 내가 이거 조울증 아닌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와서 나 갱년기인가 보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운전대 잡다가도 갑자기 막 서러워. 운전하다가 울어 막.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럽고 그리고 집에서 밥 먹다가 그냥 내 반찬 누가 집어가면 그게 또 서러워. 서러우셨어요. 어떡해. 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고 갱년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독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1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뚜렷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어떡하지? 이거 올 한 해를 또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뭐 이런 불안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많이 느껴요. 그러셨구나. 예. 네네. 아니 저는 희선쌤 항상 보면서 너무 밝은 이미지가 있으셔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게 다소 믿겨지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항상 밝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또 그 3월에서 5월까지의 그 계절을 유독 느끼셨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정말 같이 공감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근데 저도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봄을 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봄 탄다라는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나는 어떻게 봄을 타고 있는가 내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계절성 우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봄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일조량의 변화 그리고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시작, 봄은 예를 들어서 입학, 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시기라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3월에서 5월 사이가 자살률이 다른 계절보다 20% 넘다라는 이 통계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저 진짜 놀랐어요. 네. 어머니나.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취업이든 뭐 어떤 이직이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함이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1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요 1년을 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1년이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살률이 봄이 좀 더 높다라는 그 말씀이 20% 가량. 네네. 실감이 진짜 가기는 하네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반면 봄은 이 자연이 새롭게 깨어나는 계절로 만개하는 꽃과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 이제 하는 그 시기인데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기대, 활력,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면 좋은데. 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한테는 봄이 나름대로의 활력이 있는 계절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힘든 계절일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낮은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마치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작용시키기도 이제 한다라고 부연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저는 이 벚꽃을 만개한 벚꽃을 이제 이 강원도 양양에서 만났을 때 저희가 사실 라디오 제작단 우리 이름이 팝콘이잖아요. 네. 벚꽃을 보면서 팝콘을 생각했어요. 팍팍팍 터지는, 이 꽃몽오리가 팍팍팍 팝콘처럼 터지는. 그래서 그것이 만발을 했을 때 이 바라보는 이 느낌. 요 찰나의 봄을 우리가 이제 즐기지 못하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팍팍 터지는 팝콘처럼 생긴 이 벚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약 조금은 위축돼 있는 이 심리적 감정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자기 노력만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벚꽃을 보면서 충분히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보시라고 이제 마지막 절정에 이제 절정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는 이 벚꽃 혹여 놓치셨다면 가까운 곳을 찾아서라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 같이 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그 벚꽃이 만개한 곳을 찾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봄이라는 계절은 언제 어디서건 뭐 초록 잎이 함께하고 또 꽃잎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시작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봄이라는 계절이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부분도 물론 갖고 있는 계절이긴 하겠지만 또 저희가 봐야 될 봄에 대한 계절의 이미지는 벚꽃과 많은 꽃들이 이제 다시 새순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니까 이 계절을 맞아요. 개화되듯이 이 계절을 그대로 즐기시는 것도 선생님 말씀 그런 좋은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끝나가는 이제 벚꽃을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남은 주말을 통해서라도 좀 보시라고 권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제 벚꽃은 이 봄꽃 중에서 독특한 심리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울감 해소와 활력 증진이다. 그래서 이 강릉 원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벚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크게 줄고 활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봄꽃 중에서 이 벚꽃이 우울감 감소 효과에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꼭 벚꽃을 이제 막 끝자락이라도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심감 그리고 릴렉스, 우리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벚꽃은 밝고 가벼운 이미지 그리고 안전하고 압박감이 없는 인상을 이제 주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심감,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효과를 이제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벚꽃길을 걷거나 꽃을 감상할 때 요새 우리 뇌과학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이 뇌파 중에서 알파파가 증가를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준다라는 연구 또한 있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제 영화라든가 네. 뭐 많은 이제 소설이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 벚꽃과 관련된 대단한 벚꽃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요. 기억에 남는 뭐 있으실까요? 저희 항상 봄이 되면 이제 벚꽃과 관련된 노래들도 많이 차트를 역주행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근데 노래와 함께 이제 벚꽃을 딱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되게 약간 정말 어디 나들이를 가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와 있는 이 벚꽃을 보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구나라는 거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저번 주에 아는 작가님의 전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전시관 바로 앞에 벚꽃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벚꽃나무를
지나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정말 포토존처럼 그 벚꽃의 사진을 찍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뭔가 봄이라는 계절을 벚꽃이라는 걸 대할 때 이런 느낌으로 대하는 거라는 거를 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정말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꽃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네. 빠르게 개화하지만 또 이제 개화되는 시기가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찰나. 저는 그 찰나라라는 이야기 속에 이제 우리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든 꼭 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지 않나. 또 이런 말씀도 같이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느끼는 게 조금씩 다 사람마다 감성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벚꽃을 보면 슬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프실까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짧게 피고 지잖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처럼 꽃잎이 내리잖아요. 꽃비가. 네네. 근데 그 꽃비가 내리고 바람에 그 꽃잎이 이렇게 흩날릴 때 네. 저는 슬퍼요. 그게 막 애잔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조금 환상적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너무나도 가득하신 것 같거든요. 아련하다 그래야 되나? 아련하다. 아련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오면서 아까 벚꽃비가 이렇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벚꽃이 창문 이렇게 차 유리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는데 왜 그게 또 그렇게 슬프지? 나 갱년기인가 봐. 나 이러고 왔거든.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붙는데 와이퍼로 그걸 닦아야 되는데 못 닦고 비는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그 꽃잎이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짧게 피고 지는 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해서 네. 그래서 아마 뭐 사진으로 남기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그 차에 붙은 그 꽃잎마저도 너무나도 아련하고 아쉽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꽃이 벚꽃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엔딩 장면이라든가 또 특히나 이렇게 뭐 일본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마지막 장면 벚꽃이 날리면서 끝나는 장면을 보면 그 끝이 다 슬퍼. 선생님이 슬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생각하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혹시 아실까요?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 이별을 하는 장면에 버스 정류장이 등장하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벚꽃이 피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봄이라는 게 때로는 이별을 맞이할 만큼 슬픈 그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핀 꽃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 그건 진짜 너무나도 슬프고 아련할 것 같긴 해요. 아름답게 정말. 지는 거야 그냥. 그쵸. 날아가는 거야. 맞아요. 환상처럼. 그러니까 과거, 연상, 아련함,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기억 회상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벚꽃을 보지 못했다면 5월은 우리가 꽃들의 향연이 있는 이제 계절이잖아요. 네. 3, 4, 5, 6월 여름이 가기 이제 들어서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고 이제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꽃이 많을 때 이 꽃향기를 맡고 음미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좋다 유용성.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 그러죠. 코르티졸 이 농도를 낮추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저는 통합예술 치료를 하는데 이 원의 치료 등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심신을 맑게 해주며 스트레스 이제 해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많이 찾는 이유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봄에 벚꽃을 놓치셨다면 조금 있으면 5월에 장미도 또 피고 그럼요. 튤립도 이제 많은 꽃들이 지금 이제 피고 있잖아요. 그 꽃들을 보며 냄새 맡으며 또 이렇게 자연을 신체적으로도 좀 걸으면서 좋은 이런 저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 벗어나려고 하는 내 감정에서
감정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이유 없는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꼭 뭐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벚꽃 축제나 또한 이제 벚꽃 산책길이나 꽃이 있는 어떤 이 산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는 소속감, 연결감을 우리가 증진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래서 이제 신종 젊은 이들 사이에는 이 벚꽃 데이트 알바 같이 벚꽃 구경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심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트 알바는 괜찮지 않을까요? 저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 괜찮은데 젊은 시간 사람들만 괜찮은데.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한번 올려보세요. 그럴까요? 저희 그 당근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네.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4월이지만 4월도 끝자락으로 다다르고 있지만 이 봄이 우리들한테는 이 설렘, 희망 동시에 불안과 우울이 교차하는 이제 계절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벚꽃을 비롯한 이 봄꽃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우울감 감소, 활력 증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소속감 증진,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주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꽃을 봄으로써 안심감과 릴렉스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축제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직 축제에 한번 거름 안 하셨다면 가까운 곳에 축제를 좀 이렇게 거름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국가적으로 지금 5월에 큰 뭐 6월까지 6월 2일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그러니 가까운 벗들과 이제 작게 라도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가져보시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궁금함이실까요? 라일락 향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장미 향기도 알고 있는데 벚꽃 향기는 어떤 거예요? 저 알아요. 아세요? 네, 왜냐면 제가 벚꽃에 굉장히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제 그 꽃에서 나는 향기라는 게 되게 진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벚꽃은 굉장히 은은한 향이 나요. 그래서 그 저희 향수로 따지면 잔향이라고 하죠. 이게 오래 남긴 하지만 은은하게 나는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벚꽃은 제가 느낀 그 향수로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그 차를 마시기 전에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온기를 담고 있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잔잔하면서도 기분을 좀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향이 제 개인적인 제가 맡아본 벚꽃 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벚꽃을 보긴 참 많이 봤는데 맞아요. 벚꽃 향이 기억이 안 나. 향을 기억한다는 게 이상한가? 아니, 향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향이 무슨 향이었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저희가 먹는 것도 이쁜 그릇에 담는 음식이 더 맛있는 것처럼 벚꽃도 이쁘고 정말 많이 핀 꽃을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시각적인 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벚꽃을 각인시켜 놓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그 많이 개화된 곳에 가면 이거 누가 향수 뿌렸나라고 되게 은은한 향수를 뿌렸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꽃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의식하진 않더라도 벚꽃에 가서 뭔가 은은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벚꽃 향기가 아닐까요? 요번엔 한번 맡아봐야겠네요. 네, 궁금증이 생겨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맡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꽃은 향기가 없는 꽃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향기의 그 농도가 깊으냐 깊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무슨 날? 5월에
월이 굉장히 이번에 빨간 날이 많더라고요. 아, 네. 어린이날, 맞아요. 어버이날, 부처님 또 오신 부처님 날. 오신 날. 예. 부처님 오신 날은 무슨 냄새가 무슨 향기가 우리가 연상이 될까요? 향. 향. 부처님 향. 오시는 연꽃? 피우는 향 아니고 라일락 냄새가 아, 극치를 이루죠. 나일락은 아이고, 굉장히 이런. 나일락이 아카시아 냄새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향기를 놓고 보아서 이제 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양산 근처에 가면 그 라일락 향기 뭐 아카시아 꽃 향기 이런 것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카시아 껌이라고 굉장히 유행했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혹시 영화 중에 아주 훌륭한 영화인데 제가 이제 그 테라피에서 이제 내담자들하고 이 영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자기 엄마의 품 냄새 또 엄마는 아기의 응가의 냄새를 보고 자기 아기를 찾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도 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알아. 자기 아기 기가 응가 막히게 냄새를 기가 알아요. 막히게 알아. 네네네. 예. 네, 그런 이제 연구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되면 권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는 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봤어요. 대단한 영화죠. 네.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벤더서부터 그 이제 향수에서 그 주인공은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버림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향수와 관련돼서 많은 시사성을 어필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도 분석도 가능하고 또 어린 시절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성도 이제 담겨 있고 다양한 이제 챕터에서 연구해 볼 만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향수라는 영화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향수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벚꽃의 향기를 맡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좀 더 좋은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꽃의 향기나 어떤 이런 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 향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이 사람은 이런 냄새가 났지, 이런 향이 났지. 그래서 향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향수를 아주 안 뿌리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저만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향수를 뿌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향수로 뭔가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향이 나서 딱 돌아보는 이 사람인가? 있죠. 그죠? 그게 향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존슨앤존슨 베이비 크림. 네네 맞아요. 그거는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없죠. 애기 냄새. 그렇듯이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이런 거. 그래서 그 베이비 크림 그게 이제 비누도 나왔고 뭐 로션, 스킨, 맞아요. 향수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아주 대히트하고. 뭐 요즘은 뭐 주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존슨앤존슨 주가도 괜찮다고. 존슨앤존슨 역시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아기 냄새. 이건 누구나 이제 그리워하는 이런 이제 향기도 또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저는 이제 그래도 60이 넘은 나이가 되니까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맞아요. 근데 이 마음 편안함이 최고인 것을 주는 것이 뭐야? 자연이라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갤럽에서 7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왜 다 산속으로 들어가는가? 자연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벚꽃으로 시작한 이 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마음속으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그래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을 찾아서 바깥 나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아는 동생이 이제 30대 후반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제 그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보면 그 자기애가 높은 친구라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막 자주 올렸거든요. 맞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약간 자연의 그런 풍경 사진이나 꽃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얼마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왜? 했더니 자연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서서히 뭔가를 둘러볼 수 있고 또 쉼을 찾는 순간이 이제 그 가치를 찾아가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나이 들어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축하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꽃 좋아하면 늙는 거다. 맞아요.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사는 예. 집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 앞에 텃밭, 꽃, 화분 많이 내놓으시잖아요. 맞아요. 다른 데 돈 안 쓰시면서 그 요즘 봄꽃 사다 심느니라 이제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그렇죠. 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저는 화초나 뭐 이렇게 뭐 물고기나 뭘 기르는 걸 안 좋아해요. 살아있는 건 사람 빼고 다 싫어한다 주의거든요. 네. 뭘 가꾸고 기르고 이러는 걸 그닥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죽이면은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뭘 가꾼다 기른다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상추가 키우고 싶어졌어. 상추 잘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왜 그 수경재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거를 좀 사다 한번 키워볼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다 그냥 엄마 청어치 사다 먹어. 근데 빠르죠. 상추를 먹기에는. 아니 근데 왠지 뭔가를 키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늙었나 봐. 내가 그랬거든요. 키우는 거로는 다육이도 재밌어요. 맞아요. 저도 집에 호야를 키우고 있거든요. 호야가 뭐야? 호야라는 식물이 있어요. 약간 덩굴을 지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상세하게 물을 언제 주고 막 이런 것보다 좀 그래도 강인하게 잘 자라주는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호야를 기르고 있는데 이게 무언가를 기른다는 순간부터 약간 그래도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돌을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네. 돌을 한번 키워볼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돌에게는 물도 줄 수 있고요. 다 줄 수 있어요. 돌을 한번 키워볼까? 그 말이 딱 들어와갖고 나는 돌을 키워야겠구나. 네 맞아요. 네. 돌도 키워보시고 한번 나중에 키워보신 후기를 나중에 들려주시는 제가 것도 좋을 것 돌을 한번 같아요. 키워본 후기를 나중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희선쌤은 뭔가 희선쌤을 돌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으셨었나요? 저는 요번에 이 돌봄 이 주제를 듣고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봄 나는 뭐를 돌봄을 얘기해야 될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뭔가를 키우고 가꾸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번에 이 주제를 들으면서 나를 돌봐야겠다. 나를 한번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겠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20대 때는 제가 지금 이 50대 중반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생각에는 나는 50대가 되면 굉장히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빡빡하고 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시간에 쫓겨 살고 그러니까 뭐 애들 육아하고 입시하고 뭐 가족들 케어하고 뭐하고 이럴 때는 정말 이런 생각 자체도 못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애들 조금 이제 다 키워놓고 그럼 내가 뭘 좀 해볼까? 경제활동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없더라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한 10여 년을 왔는데 아까 그 먼데이? 네.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물어보라고 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나를 한번 돌봐주고 싶어. 그랬더니 챗GPT가 그 먼데이가
아주 사람다운 생각을 했어. 네가 생각한 생각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생각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나를 돌보는 거.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거,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서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런 나를 아끼고 내가 아이들한테 그 육아하고 그 막 학원 보내고 막 열심히 뒷바라지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한번 나를 뒷바라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더 늦기 전에.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돌봄이라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오프닝 멘트 할 때처럼 남녀노소 구분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 나 스스로에 대한 돌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누군가 그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방법이 뭐 아까와 같이 봄을 즐기면서 좀 찾아보거나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맞아. 조금 더 나를 위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본다라는 거, 그게 진짜 돌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벚꽃 구경도 가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전날 굉장히 춥고 비가 왔어요. 네. 근데 아침에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무심코 창밖을 딱 봤는데 개나리가 펴 있는 거야. 전날 그렇게 춥고 비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꽃을 딱 보면서 어머? 그렇게 추웠는데 아침에 개나리가 폈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참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할 일을 참 알아서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를 닥달하면서도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계속 그러는 거지. 나는 나를 막 닥달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 앞만 보고 막 진짜 이렇게 말처럼 앞만 보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잘 가고 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서 5월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내 1년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이 과연 잘 될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나를 돌봄이라든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봄. 그래서 나는 이 돌봄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못 와서 너무 아쉬워한 혜린님의 사연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오늘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을 맡으시려다가 그 쌍둥이 아이들 돌봄으로 못 오셨거든요. 자, 사연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시민작가로 그림책을 출판했는데요. 올해는 가족 그림책 만들기로 대상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이들과 지난주부터 도서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알차게 보낼 것 같습니다. 완성되면 팝콘에 제일 먼저 소개할게요. 와우! 자, 4월은 도서관 주간에 있어서 도서관마다 좋은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서 벚꽃나무 아래에서 읽어보는 낭만을 강력 추천해봅니다. 라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혜련님께서요. 자, 우리 혜련님 정말 시민 작가로서 이제 책 출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가족의 그림책까지 프로그램을 좀 해보시려고 수업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실 그 그림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저도 굉장히 많이 설렜고 더 많은 생각을 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 또 주말마다 겨울 같은 봄비도 내리기도 했고 지금도 내리는 이 순간 또 바람이 쌩쌩하게 불다가 돌아보면 찰나의 봄이었다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절의 변화를 흠뻑 느끼고 일상에서 나를 위한 봄날 같은 순간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쩌면 본 영상이 공개될 쯤이면요. 계절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릴리 필리처님의 명언이죠. Despite the
Forget like it's spring. 자,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봄처럼 살아라. 네, 아유, 발음 큰일 났습니다. 네, 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자, 마음속 긍정의 씨앗 하나가 겨울을 견뎌 봄에 새싹을 움트고 쑥쑥 커나갈 때까지 우리 모두 스스로 그리고 서로를 잘 돌보며 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오늘의 팝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선생님 두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팝콘 라디오 진행을 맡았었던 임지은입니다. 자, 진행 각색의 임지은, 원고의 혜렌, 참여자의 우리 민정희 선생님, 박희 선생님, 제작 지원의 우리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